김성희입니다. 크레타에 관련한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고지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니 스스로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사실은 제가 하는 얘기들을 다 책임을 지고 싶을 만큼 그렇게 신중한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책임을 지자니 제가 뭐 돈을 하나를 받아먹은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무런 그런 연구가 없습니다. 또한 설명과 달리 모든 공개 로드맵은 주최 측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행상의 변경은 또 늘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컨텐츠 글을 함부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글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의견에 아직 안 한 것을 했다. 예정인 것을 확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가상자산은 법정 화폐가 아니므로 특정 주체가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금이나 우리 KRW 특정 주체가 가치를 보장하죠. 대한민국 정부가 그죠? 보장을 하잖아요. 근데 가상자산은 오르고 내리기도 바쁘게 하더라. 자, 나는 크레타 토큰의 마케팅 정책과 채굴 규칙을 이해했고 라는 동의 사항이 있는데 이해를 못하고도 막 동의를 해요. 이해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일이 터지면 나는 몰랐다. 백제라. 그래서 백 얼마나 큰가 봤더니 꽤 크더라. 이런 거죠. 코인 가격의 변동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저도 가끔 이런 것을 참 누구한테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한참 오를 때 이제 이제는 오르겠구나라고 하고 사면 또 내리더라고. 그걸 누구나 다 경험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에 동의라는 얘기죠. 크레타란 무엇이냐? 우리는 크레타뿐만 아니라 로커스도 알잖아요. 로커스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는데 크레타 토큰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크레타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 모아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이 한 페이지 같은 거.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레타의 멤버들은 레이지로 나카자토, 알렉산더 하르트얀, 알벤 케인, 이영구 부사장님, 윤석호 대표님, 장영구 PD님, 저 위에 존 카바나. 얘는 누구예요? 얘는 우리가 판매한 캐릭터.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감당을 해주고 같이 개발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분야는 메타버스 분야이다. 그랬더니 메타버스 여기저기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식상하지 않느냐. 근데 그런 메타버스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캐릭터도 판매를 했고 이런 이제 지금 만들어진 멀티버스 밑에 다운타운에서 시가전이라는 총격전을 제가 이제 스샷을 찍은 거란 말이에요. 이제 또 멀티버스 안에서 뛰어노를 수 있는 아바타 그리고 킹덤 언더 파이어 더 라이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게임 컨텐츠들 이런 것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만든 것도 올라오고 남이 만든 게임들도 올라오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높은 게임 엔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모든 사항들이 어디서 돌아가냐?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데 폴리곤이나 솔라나 이런 곳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로커스 체인이라는 블록체인 기술 위에서 돌리려고 한다. 고로 아직 로커스 체인도 토큰이요. 크레타도 토큰이다. 그 핵심적인 가치 중에 정중앙에 있는 엔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스마트 모빌리티를 구현하려고 이미 법인 설립을 하고 합작회사를 설립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돼서 보면은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될 거냐
Unlimited Scalability, 확장성의 한계를 깼다. 어떤 것이? 이 팀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그런 얘기는 나도 많이 들어봤다. 패스터, 빠르다. 하이 시큐어, 고도의 보안성을 띠고 있다. 어디 가나 얘기하면 보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보안 얘기를 하면 해킹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해킹과 보안은 항상 따라다니나? fully decentralized, 탈중앙화를 시켜서 그동안에는 중앙화된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탈중앙화 세상은 논하기 시작했다. All device become node. 어떤 형태든 전부 다 디바이스 노드, 블록체인 노드로서 작동할 수 있다. 네. With minimum e-waste 이렇게 써 있는데 최소한의 낭비, 최소한의 비용, 최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허 기술이 보유 중이고 지금 현재 8개도 특허 출원 대기 중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확장성을 띠고 있고 크레타는 메타버스 월드를 꿈꾸고 있다. 메타버스 월드는 SF, 판타지, 애니메이션 또는 아바타를 가지고 들어가서 놀이하는 제페토와 같은 거 샌드박스가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적인 게임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멀티버스라고 합니다. 근데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 마음에 안 들어. 환불해줘. 이런 사람도 생기더라고요. 그럼 국가를 다 찾아다니면 돼요. 미국도 찾아가고 일본도 찾아가. 왜? 우리나라는 아니 우리 이 프로젝트는 다국적 기업이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모든 것을 설명을 드리니까 이것이 머릿속에 설계도가 있어야 들린다. 그럼 게임 엔진은 뭐냐? 게임 엔진의 사전적 의미를 여기 찾아봤어. 게임 엔진은 게임을 구동시키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핵심 기능을 담은 소프트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말한다. 게임을 만들기 위한 어떤 형태의 기술들을 모아놓은 툴, 이것을 말한다. 그게 근데 어쩌라고? 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엔진 속에서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도 가능하지만 내가 만들고 싶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모든 것이 이 안에서 가능하다. 근데 이것을 그동안에는 자기들이 게임을 만들어서 그 게임 만든 컨텐츠를 유저들한테 공개하고 그 유저들이 이 게임에서 필요한 컨텐츠를 구매를 함으로써 수익을 벌었는데 이제는 이 엔진을 공개를 하겠다. 일반 대중한테 그것도 무료로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용어를 듣다 보니까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노드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블록체인에서는 노드가 중요하다. 노드가. 그러면 솔라나는 노드가 있습니까? 폴라나는 노드가 있습니까? 비트코인은 노드가 있습니까? 이더리움 노드가 있습니까? 다 있죠. 다 있어요. 이오스는 노드가 21개고 아톰 코스모스는 노드가 106개. 또 트론도 한 100개 정도 있고 그럼 왜 노드는 그렇게 한정적입니까? 노드를 늘리면 속도가 떨어지니까 못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1개의 노드를 해킹하면 어떻다? 해킹이 되더라. 아니 강력한 보안성을 띠고 있는 것이 블록체인 아닙니까? 근데 결국엔 제가 이제 그 개발팀에 있을 때 이더리움을 하드포크한 메인 노드를 대표가 치고 있어요. 대표 거야.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근데 이 블록체인을 국가에 하려고 하면 국가에서 쓸까요? 관심이 없군요.
오늘 그 계정 만들러 오신 거예요? 설명 들으러 앉아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노드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나조차도 내 스마트폰조차도 내 컴퓨터조차도 내가 쓰고 있는 태블릿조차도 노드가 될 수 있어야 검증자가 될 수 있어야 어때요? 해킹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로커스체인이 메인넷이 작동이 시작이 되면 나는 노드를 하나 갖고 싶다. 여기요. 네. 여기서야. 그걸 잘 모르겠다. 솔직히 까놓고. 네. 아이, 까놓고 이런 얘기는 죄송합니다. 그럼 전기세가 들게 뭐하러 노드를 하지? 이런 거. 자, 노드는 제가 만약에 로커스 메인넷을 하게 되면 노드 권한을 갖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 검증자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돌아다니는 데이터가 옳은지 그른지 그것을 검증을 해주면 저한테 하루에 로커스가 20개씩 떨어져. 그럼 노드 가질래요? 안 가질래요? 금세 태도가 태세죠. 네. 근데 365일 동안 계속 내가 노드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익이 생겨. 그럼 노드를 가져야겠죠. 응. 그것 때문에 채굴하는 사람들이 채굴을 과거에 비트코인 노드를 가졌다. 채굴기가 뭐다? 노드다라. 근데 아니 우리 집에 베란다가 좀 남기는 하지만 거기에 노드를 몇 개 놓을 수 있어요? 과거에 채굴기는 어때요? 한 4개만 놓으면 거긴 더워서 들어가지도 못해. 시끄럽고 더럽고 먼지가 막 아주 그냥 날리고 온도가 올라가고 난리가 아니죠. 근데 로커스체인의 노드는 지우개만 해요. 그거 몇 개 넣을 수 있겠어요? 수백 개도 쌓아놓을 수 있겠죠.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동차에도 착착착이 가능.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수익이 생겨. 그럼 어떻게 수익이 생기지? 내가 다닌 주행 거리, 이것을 데이터를 보내요. 내 데이터, 개인적인 마이 데이터를 보내주고 대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수리를 했어. 수리 이력을 보내주고 대가를 받아요. 정품을 썼어. 비정품을 썼어. 그 내용을 보내주고 수익을 받아요. GPS를 내가 다닌 공간들을 예를 들어 휴게소를 많이 갔어. 그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그 휴게소를 육성하겠죠. 그 데이터 값을 제가 받는 거. 그것이 노드가 하는 또 하나의 역할입니다. 내가 데이터를 검증해주고 데이터를 전달해주고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들고 우리 생활에 더 어때요? 수월하게끔.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막 던져줬더니 그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서해안고속도로가 막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고속도로를 우회하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편리함을 더 제공을 하겠다는. 그런 모든 내용이 뭐다? 스마트 모빌리티. 근데 어떤 기업이 스마트 모빌리티를 하겠대.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을 제가 저번 날도 보여드렸죠. 어떤 회사였어요? 아무 기억이 안 나. 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자, 엠블이라는 업비트에 등록되어 있는, 상장되어 있는 코인 이름이에요. 엠블은 모빌리티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을 하나로 연결한 블록체인 기반의 통합 모빌리티 생태계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엠블의 블록체인을 믿을 수 있어요? 이제 검증을 해보면 노드가 몇 개밖에 없어. 근데 로커스의 노드는 1억 개가 있어. 1억 개 중에 5천만 노드를 다 해킹해야 해킹이 가능해. 근데 엠블은 100개가 있어. 51개를 해킹하면 이건 다 바꿀 수 있어, 데이터를.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이오스는 21개만 해킹하면 가능한데 21개도 필요 없어. 11개만 해킹하면 다 털을 수 있어요. 탈탈. 그러면 이더리움의 비타릭 부테린이 얘기했었듯이 탈중앙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노드를 네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곧 노드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을수록 어떻다? 보안이 튼튼하다. 그랬더니 노드 얘기를 하고 났더니 10명이 죽으셔. 그래서 가끔은 강의를 잘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대충 하고 싶을 때가. 비타릭 부테린이 영리한 생각을 해요. 비타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만들어서 거기에 스마트 컨트랙을 통한 디지털화된 세상의 모든 컨텐츠, 모든 디자인했던 것들, 모든 기록들, 모든 문서들을 거래하고 그 거래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남기는데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술을 쓰겠다. 그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술의 기원으로 올라가 봤더니 닉자보라는 사람이 스마트 컨트랙 기술을 만들었더라. 닉자보가 1981년경에 스마트 컨트랙을 활용한 코인을 이미 만들었더라. 근데 그때 코인을 만들었었던 코인은 은행을 통한 중앙화된 블록체인이었더라. 그것을 왜 이더리움은 분산화된 블록체인으로 만들었을까? 네. 왜 그랬을까요? 중앙화된 블록체인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딱 쥐고 있으면 어때요? 쥐고 흔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분산화된 건 어때요? 권력자나 누군가가 쥐고 흔들 수가 없어. 예를 들어봐요. 제가 교통신호체계를 제가 다 쥐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저한테 유리한 쪽은 다 터주겠죠. 사람은 그러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그것을 블록체인에 적용한 사람이 비타릭 부테린인 거예요. 근데 비타릭 부테린이 만든 이더리움은 어떻다? 장애가 있더라. 어떤 장애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많이 지갑을 깔고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속도가 늦어지더라. 비용이 비싸지더라. 그것이 많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경을 넘어서 암호화폐를 쓰고 싶은데 그렇게 쏠 때 어떤 날은 20분, 어떤 날은 이틀 이렇게 걸리더라. 근데 비용을 90배, 95배까지 치솟더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좀 해결해야지 라고 한 거예요. 채굴하려던 것을 지분증명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통일량을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로커스도 지분증명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로커스를 몇 개쯤 가지고 있으면 제가 그 검증자에 참여를 할 수가 있나요? 최하 10만 개 이상은 가져야 될 것이. 네. 그럼 100만 개 가지고 있는 사람, 노드를 10개 가지고 있으니까 수익이 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물론 그 메커니즘은 지난 후에 정확한 정책이 발표가 되겠죠. 자, 샤드 체인을 추가하고 네트워크를 분산화하고 네트워크 효율화하기 위해서 과거 데이터를 없애고 그래서 이더리움이 추구하는 건 속도가 빨랐으면 좋겠다. 근데 그 속도가 빠른 건 우리 팀이 아주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더리움의 문제점을 조금 해결을 좀 더 하고 싶어. 라고 해서 레이어 2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폴리곤, 신세틱스, 옵티미스틱 등등 많은. 그랬더니 최근에 오늘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을 하기를 레이어 3를 만들었대요. 레이어 2보다도 더 빠른, 레이어 1보다 더 빠른 레이어 3를 만들어서 저한테 가지고 와서 조방에 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더리움을 만든 피타릭 부테린이 만들어서 자기들을 줬대요.
근데 이 레이어 3에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면, 한 개든 10개든 예치를 하면 매일 데일리로 1% 이자를 줍니다. 30일이면 30%, 365일이면 365%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코빗에 제가 이더리움을 예치를 해놨는데, 이게 뺐어야 되는데, 이게 괜히 했네. 근데 예치를 했었는데, 코빗에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게 되면 당신한테 1년이 될지 1년 6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업데이트를 2.0으로 하고 나면 당신한테 6% 이자를 드립니다. 거기는 1년이 될지 1년 반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데 6% 이자였어요. 연이율이. 근데 여기는 매일 1%씩 준대. 그리고 비타릭 부테린이 만들어졌대. 가만히 갖고 있으면 비타릭 부테린이 자기 것인데 이 이더리움이 맨날 줘야 돼. 1%씩 이 사람 저 사람을.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다음에 비타릭 부테린 사진을 꺼내놔요. 네. 같이 찍은 사진. 또 의아하다라고 얘기했더니 같이 밥 먹는 사진을 꺼내놔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때요? 아주 헷갈려해요. 이게 사기냐? 아니냐? 너야 하냐? 말이야 하냐?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 1,000만 원어치라도 갖다 일단 넣고 본다는 거예요. 줄을 서야 되지. 그래서 이분들이 플라스가 나갔네. 걱정이네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나달래. 아니 그 사람을 제가 만나서 뭐해? 사기 사기. 그래서 이 일반인들하고 제가 얘기하다 보면 제가 정신이 아주 아찔아찔해. 근데 기가 다 빨려요. 레이어 2 블록체인만 나와도 어때요? 이더리움을 개선할 수 있다. 근데 레이어 2, 레이어 3, 4, 5 아무리 나와도 가장 핵심 기술인 스칼라빌리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은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깨진 거예요. 이걸 만나고 깨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이제 어떤 어르신이 얘기를 하시기를 비트코인이 4천만 원 갈지 몰랐다. 전들 알았겠어요. 그랬으면 다 안 팔았겠지 저도. 마음속에서는 4천만 원이 아니라 11억은 갈 것 같았어요. 근데 막 대한민국에 무슨 장관이 나오더니 거래소를 싹 없애겠대. 아이고 뜨거워 하고 다 대답하라. 막 미국에서 막 뭐 세크가 나타나고 막 하고 중국에서 뭐 홍콩을 통해서 막 하고 시끌시끌해. 그러더니 최근에는 국회의원 하나를 그냥 아주 때려잡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 불안함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 전체 이 메커니즘 시스템을 아는 사람은 걷어들이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알고 있는 사람. 모를 때는 불안한데. 그래서 저도 이더리움을 2,250원대 아주 다량을 사놨는데 6,000원 돼서 다 팔아먹고 만세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5만 원, 7만 원 가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움 어쩌지?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11만 원에 또 샀네. 샀더니 내리면 어쩌나 또 걱정을 하잖아요. 어느 날 250만 원을 찍고 다시 내려와. 그때 팔 걸. 이게 속을 다 후벼파더라고. 속에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알아도, 그걸 끝까지 지키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크레타도 그런 어떤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것은 미래의 이 시장을 다 접수할 것 같아. 그러고 내가 안 봐야지 그러는데 보고 있으면 환장하겠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조금 오르면.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포커페이스다 이거는. 굉장히 끊임없는 내 자신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루커스에 관련된 호재, 이걸 제가 조금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글씨를 작게 써요. 왜? 못 보게 하려고. 네. 루커스 본격 테스트를 진입하면 전 세계 크립토커런시 시장에 10위권은 예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설이 나왔어요. 10위권. 지금 몇 위예요? 네, 입에 꺼내기가 어렵죠. 근데 팔코넥스가 루커스를 선택을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선택을 안 하면 기술이 죽는 거예요. 이야기를 했는데 선택을 하는 건 어때요? 이야기를 전달을 했던 사람의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검증력이 있거나 신뢰를 할 수 있거나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이 신뢰할 수 있었으면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10위권이면 제가 볼 때는 폴리곤 이상은 따라잡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는 거죠. 뭘 하면? 테스트만 진입을 해도. 왜 그러냐? 이 기술을 아발란체나 솔라나나 폴리곤이 다 눈여겨보고 있어요. 이게 이론 아니야? 니네 그걸로 뭘 하고 있어? 한 번도 안 보여줬어요. 폴리곤이 우리한테 투자를 했는데도 폴리곤한테 우리의 메인넷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투자를 받은 게 아니에요. 크레타 얘기만 하고 투자를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루커스와 폴리곤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세상은 경쟁 관계에서 월등히 우월한 그 기술을 선택을 할 소지가 높다.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해요. 3년 안에 크립토 시장의 시총이 10배를 넘어설 거다. 10배. 네. 돈 얘기를 하면 일단 눈은 하나는 살짝 뜨고, 네. 기술 얘기만 하면 두 개 다 감퇴. 거의 뭐 인공지능 수준입니다. 자, 팔콘 X가 700여 개의 LP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팔콘 X가 어떻게 움직이지? 팔콘 X 페이지가 있어요. 제가 로그인을 시도를 해봐도 시도가 안 돼요. 왜? 기업 고객이 아니라. 네. 기업이 700개 이상이 그 팔콘 X 페이지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25개 토큰을 그들이 사고 어떤 게 좋은지 팔콘한테 물어봐요. 그때 뭐라고 하냐? 이들이 크레타하고 루커스를 좀 유망하니 산화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을 또 감았어요. 네. 자, 그래서 이들이 전 세계에 25개의 암호화폐를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 테스트를 보내주면 기가 막힌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의 메인넷을 했다는데 들어보신 분? 루커스 말고 다른 메인넷 한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두 분. 한국에서 메인넷 했다는 데가 많아요. 네. 그 메인넷들을 제가 지켜보니까 엉터리 반속이죠. 진짜 엉터리 반속. 한국에서는 루커스가 독보적이다. 아니, 세계에서 매우 독보적이다. 네. 이 기술을 성공한 데가 가히 없다. 이런 거죠. 그럼 비트코인이 오른 것처럼 이더리움이 오른 것처럼 이게 기술적인 우위에 있으면 오를까?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겠죠. 뭐 논문을 발표를 하든 테스트했던 우리가 그 킹덤 언더 파이어 워 오브 히어로즈를 공개를 세상에 하든 또는 요번에 워닝 더비 경막 게임에 배팅형 게임을 세상에 내놓고 블록체인화 하는데 성공했든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그 개발자들을 다 공개를 한다든 뭐 이렇게 이제 뭔가를 만들어 갈 것이다. 또 특이한 건 사실 저는 사우디하고 가까울 줄은 몰랐어요, 살면서. 근데 사우디에 진출하는 회사가 많아요, 적어요? 응. 많이 진출을 했죠, 사실은. 근데 진출을 하려고 노력해도 어때요? 가다가 사막에서 다 굶어 죽었다. 예, 이런 거죠. 왜 그러냐? 사우디는 돈이 많은 나라더라는 거죠. 특히나 빈살만 같은 경우는 2,850조나 자기 자산이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도 아직도 땅 파면 다 자기 거예요, 돈이. 지금도. 이것을 2,850조를 은행에 예치한다고 지금 이자율로 예치를 제가 가상으로 해보니까 1년에 85조씩 벌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로커스하고 크레타를 열광할까? 석유 자원은 고갈이 됩니다. 그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신문화에 접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린 에너지, 화석연료가 아닌 그린 에너지를 요한다. 문화를 바꿔야겠다라고 하면서 시설들을 지금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왜 사막에 어떻게 보면 아주 독특한 세상을 꾸밀까? 이유는 뭐냐면 그들과 비슷해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블록체인 그 진행을 하느라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엊그저께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2018년도에 에스토니아를 자기가 방문을 했대요. 안철수 대표는요, IT에 천재적인 머리가 있어요. V3 백신을 개발한 회사가 안철수 대표의 회사니까 대한민국 IT 1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에 거기 에스토니아를 가서 보니까 전 세계 최초로 에스토니아는 전자정부예요. 전자정부를 블록체인화하는 데 성공한 기업, 그 나라예요. 인구는 12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소련에서 분리가 돼서 이렇게 나왔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대요. 먹고 살 길이 없었다. 그래서 아주 전 세계에 최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전자정부를 들여놨고 그리고 블록체인화를 하는데 가장 먼저 성공을 했대. 그리고 그 나라는 그런 신기술에 도전을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실패를 해도 아무도 지탄의 대상을 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안철수 대표가 직접 포럼에서 했어요. 그걸 들었거든요. 자, 사우디는 바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시장이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블록체인보다도 메타버스에 더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파 아닌 사막에다가 게임사를 5개나 차린 거예요. 게임 시장이 어때요? 불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 거기에 메타버스를 근데 그 메타버스 기술 중에 크레타를 받고 위메이드사를 봤어요. 그 외에도 많은 회사들을 봤죠. 근데 크레타를 최고로 쳐주더라. 네. 이게 그 대만의 IT 기업과 관련이 된 일은 우리가 눈으로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거예요.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 되겠지만 그러면 대만의 유명한 전 세계가 다 알아주는 그 기업하고 크레타하고 손잡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네. 그런 일들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또 하나, 헬스케어, 메디컬. 엔비디아, 혹시 엔비디아 아시는 분? 엔비디아. 아, 아시는 분. 어, 엔비디아 칩셋 또는 CPU 칩셋. 네. 엔비디아 칩셋이나 CPU 칩셋에 요즘에는
무엇을 담느라고 바쁘냐면 AI를 담느라 바빠요. 과거에는 CPU는 주기억 장치로서 이런 역할, 이런 정도만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 그래픽까지 들어가고 거기에 AI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을 점유를 해가고 있죠. 여기에 AI 헬스케어에 가장 최적화된 그 시스템이 루커스하고 크레타라고 보시죠. 그러면 메디컬 시장을 어쩔 수 있다? 석권할 수도 있다. 그 기술을 여기서 가지고 있다. 너무 재미없지? 물어보면 또 재밌다고는. 자, 대한민국은 이 AI 메디컬 기능을 이미 2020년도부터 발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닥터 앤서 2.0이라는 메디컬 분야에 대한 의료 진료를 비대면 진료, 비대면 약 배송까지 다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었는데 누가 반대를 하냐? 의사협회가 반대. 네. 의료협회가. 근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의사들보다 AI를 더 신뢰할 수도 있겠다. 왜? 이 세상 치료했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나를 진료할 거니까. 네. 뭐 이쪽 병원에 가면 뭐 감기약을 먹어라. 저쪽 병원에 가면 안 먹어도 된다. 뭐 이런 걸 우리는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저도 집에 보면 책상에 그 약만 가득가득 쌓여있어요. 환불을 받고 싶어도 환불도 안 해요. 놔뒀다 먹으라고. 제가 좀 그 말투가 좀 구수한 말투를 가끔 씁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사우디나 아니면 일본이 열광을 하고 있어요. 이 기술에.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데 대한민국 작은 나라에 그것도 판교에 이 로커스 체인 엔지니어들을 초대를 해서 또는 그들이 직접 와서 이 기술에 일본을 좀 접목을 좀 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할 정도죠. 아, 그게 사진 한 장을 제가 좀 여러분한테 보여줄 만한 사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공개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공개 안 하고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두 명 누구예요? 얘가 15도. 그죠? 네. 요분은 누구예요? 요분은 모델이 벨벳. 요분은 누구예요? 네.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진짜 대단한 사람이 전 세계급이 다 여기 다 있어요. 네. 이 네 명이. 또 이 사진은 제가 공개를 못했는데 이렇게 다 네모를 다 막아놨어요. 저 여자만 빼고. 그죠? 이게 사우디와 직접 지금 대면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그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기 이전에 요것이 이제 먼저 있었겠죠. 그래서 저 이제 올해는 못 보여드리고 딱 닫아야 돼. 네. 자,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이분과 이분은 그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어떤 분인지 이제 금세 알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이 가상의 공간들은 또 변할 수도 있어요. 색깔이라든지 건물 형태들은. 이게 우리가 그 말하는 멀티버스 공간. 메타버스화된 아바타가 됐던 메타버스화된 컨텐츠를
가지고 들어가 놀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멀티버스라 한다. 그죠? 누구를 모델로 한 것 같아요? 잠깨라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죠. 근데 아까 그 사진하고 보면 어때요? 비슷한데 너무 멋지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마다하겠어요. 음. 저는 이 사람은 그 영화배우 누구같이 생겼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좀 들긴 했는데, 이걸 저도 하나 만들어 주겠대요. 요새는 바빠서 좀 그렇긴 하지만 기회가 되면 반드시 만들어 주겠다고 제가 이 크레타 엔진 팀한테 그것도 수장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이분이 아까 그 이제 그 옆에 와이프,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직접 와가지고 다 스캔 뜨고 15조를 가진 사람이 그 와가지고 우리 회사 방문해서 이렇게 다 했다. 좋잖아요. 근데 이분이 좀 닮았어요. 아까 그 분하고 보면 안 닮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그분 있고. 아니 닮았는데 이 화면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해요? 이분하고 나중에 좀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비슷하면서도 있잖아요. 그 특징을 그대로 다 닮았어요. 이 멀티버스 공간에 들어가는 족족 다하게 모든 것들이 이 안에 꽉 찰 것이다. 그 중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코카콜라 전 시장도 들어오지 않을까. 이거 않을까? 이거 확정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가 그때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저는 근거가 다 있어요. 여기 다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녹화를 하는 이유도 다 딴소리 할까 봐 그래요. 음.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처음 오신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좀 편해진 거예요. 제가 말하기가. 어, 네옴시티 더 라인과 무카브, 큐브에 이 기술이 논의가 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카브를 살짝 한번 보여드리면 이 사진 보신 분 계시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시내에 400m 높이의 초대형 정육면체 건물 무카브가 들어섭니다. 무함마드 왕세자가 주도하는 비전 2030 중 사우디 수도 면적을 약 19제곱킬로미터 확장하는 도심개발 프로젝트 뉴 무라바의 일환인데요. 건축물 무카브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0개가 통째로 들어가는 초대형 규모로 이곳에는 주거시설과 호텔, 상업공간,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이 들어서고 거대 타워도 큐브 안에 세워질 전망입니다. 외벽은 고대 유적을 본따 만들어졌으며 건물 내부에는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 3D 영상을 띄워 시시각각으로 풍경이 바뀐다. 시시각각으로 3D로 홀로그램을 띄워서 바꿔야 되는데 이런 걸 누가 했으면 좋겠어. 크레타가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렇다고 해야죠. 그죠? 왜? 우리는 엔진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표현하더라도 저렇게 잘 표현을 해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우리 라고 아니고는 하네요. 답이 일각에서는 막대한 공사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 불투명한데 뭘 틀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네. 과 산악지대를 길게 가로지르는 170km의 거대한 거울식 네. 이게 이제 더 라인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따져보니까, 우리 저기 롯데 최근에 새로 생긴 시그니엘 타워 있잖아요. 그 높이가 멀리서도 이렇게 보이죠? 그만한 높이에요, 이 높이가.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나잖아요. 롯데는. 170km 거리를 한 개의 건물로 만들어요. 네. 그 높이의 건물을, 외벽을 이쪽 벽하고 저쪽 벽하고 거리가 200m. 그래서 한 개의 단일 건물로 만들어서 왕복 이 중간에는 전부 다 나무나 그린 에너지가 생성되도록 산소가 발생되도록 그런 것을 꾸미고 그 안에 모든 들어가는 것들은 스마트하게 꾸며서 거리는 170km인데 여기에 단일 노선을 놔요.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단일 노선. 그래서 그 170km 구간을 여기서 대전까지 거리의 구간을 20분 안에 자유자재로 다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생활권은 5분 안에 다 가능하게끔 다 만드는 도시예요. 근데 여기에 루커스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장거리 계획이다 보니까 7년, 10년 이런 계획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이야기가 진행이 조금씩 뭐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로커스하고 크레타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잘 녹음해갖고 누구 비춰주면 걔네들도 뭐라고 하냐. 우리도 이거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갖고 PPT를 금세 바꿔. 우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빈살만급은 아니지만, 조금 덜 살만급 정도 되는 이런 분하고 다음 달에 대화가 시작이 된대요. 그럼 한 국가의 의료, 메디칼 AI 분야를 아마 따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또 다른 나라도 그러면 여기하고 붙여주겠다. 이렇게 계속 뭔가 연결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이 돼도 메디컬 쪽에 이 AI까지 붙여서 블록체인을 하는데 보통 3년에서 5년 걸려요. 그 얘기를 지금 했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대부분이 어떠냐 그거 언제 하냐고 또 묻기 시작할 거예요. 왜 그 얘기는 쏙 들어갔냐고 물을 거예요. 그냥 여기는 그들이 질문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계속 듣고 있어요. 한국에 유명한 그런 투자 펀드 회사가 진행이 됐고 중국의 한 5대 기업 안에 드는 곳도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일본의 증권 계열 서열 1위인 곳도 이미 진행이 잘 시작이 됐고 서류가 서로 오가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시작해도 1년 걸리는 일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2년 걸리는 일들도 많을 거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조금 더 시간이 이제 시간이 다 끝났는데 그래? 시간이 또 언제 정말 많아. 그래서 지금 한국의 어떤 블록체인 상황을 볼 때는 이메이들은 이번에 압수수색 2번 또 당했어요. 이제 6번째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 밟아 죽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6번 정도를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카카오 클레이트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기 어렵다. 네. 왜 그러냐? 카카오 관련 모든 인프라 계열사들이 다 손을 들어버렸어요. 이거 못 쓰겠다. 클레이톤 못 쓰겠다. 사실 과거에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카카오가 빨리 코인 하나 만들어주면 부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기술의 장벽에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일본에서 행사를 할 때 우리나라 그 서열 2위 넷마블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몇 위 정도 될까요? 컨투스 상장사인데 상장사인 컨투스도 가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어디에 가서 일본의 게임 산업 관련 얘네들이 다 모여서 웹3 진행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 이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그때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우리가 가면 저거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안 갔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사진이 제가 올려놨는데 잠깐 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보셨나 모르겠어요. 건성건성 보시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일이 일어난 곳인데 여기 크레타가 딱 박혀요. 거의 주관을 하다시피 한 기업이 레이지로 낚아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아 역시 레이지로 낚아잡도가 참여를 했구나. 이게 지금 그 사진이에요. 크레타와 로커스의 장점을 얘기하는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아니고 퍼블릭 블록체인의 권위로서 무한 확장성, 고속 퍼포먼스, 높은 안전성, 안전성이라는 건 이제 뭐 틀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워브 히어로즈를 통해서 어때요? 이 안정성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높은 장치의 호환성, 다시 얘기하면 어떤 호환되는 그 디바이스하고도 노드가 연결이 된다라는 가볍다라는 뜻이 이제 내부가 되어 있는 거고 낮은 소비 전력.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배터리를 스마트폰에 충전하면 어때요? 어느 일정 시간 쓰잖아요. 근데 다른 노드들은 스마트폰으로 들어와도 95%를 얘가 잡아먹어버려요. 전력 손실을. 근데 우리는 어떠냐? 5%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우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크레타 플랫폼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인에 대해서 장단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뭐 단점보다는 장점을 얘기하겠죠. 우리는 크레타 멀티버스를 공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멀티버스가 제가 볼 때는 한 9월, 10월 경에는 우리가 이제 참여가 가능한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물론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을 놓고 어때요? 이렇게 쭉 크레타 관련한 소식들이 딱 도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넷마블에서 갔어도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컴투스에서 갔어도 레이지로 낚아잡도 발언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우리 코파운더들의 영향력이죠. 어떻게. 그래서 이걸 보고 굉장히 좋았다. 이것도 많이 보셨죠? 크레타 유튜버 방송하는 그때 당시에 한 10만 명 정도를 대놓고 이 유튜버가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이 모신산이라는 친구가.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일본말을 잘 못 알아듣긴 하겠던데 제가 몇 가지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얘네가 이제 웹3 기반 플랫폼 중에서 크레타라는 것이 있는데 크레타는 전 세계적인 대단한 사람들, 일본에서도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참여를 했는데 가격도 하물며 저렴하고 내가 볼 땐 이것은 유망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볼만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네모칸 쳐놓은 게 뭐냐면 코인 텔레그래프. 우리나라는 뭐 비트맨도 많이 쓰지만 코인 텔레그래프, 코인 포스트 또는 코인데스크 전 세계적으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여기도 보니까 뭐 슈퍼클럽도 들어있고 데이루트 우리가 지금 멀티버스 공간이 데이루트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그냥 계속 특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추측이 되죠. 다시 돌아가서
우리 이제 게임이 여기서 런칭이 되고 그 게임에 유저들이 따라 붙고 또 최근에 동경대전이라는 뉴스가 이제 나왔죠. 동경대전도 잠깐 들어가서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뭐 일본 건 이렇게 막 거의 뚱뚱하고 똥실똥실하고 이래요. 우리하고 문화가 좀 안 맞아요. 예. 우리는 이런 거 못 보여주는데 그냥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경대전이에요. 사쿠라 대전이라고 나는. 여기 그만 보고 이쪽. 네. 그래서 동경대전은 이미 우리 그 제가 보여드린 그 PPT 자료에 동경대전을 만들어서 함께 했었던 분이 이미 참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이분 같은데 웃어서 이제 그걸 못 보여주겠네. 여기 보시면 게임 및 애니메이션 제작, 만화 오리지널 작품 광범위하게 종사하고 있는 이분이 그분 같아요. 동경대전 만들었었던 애니메이션 작가예요. 근데 이게 게임으로 나왔어요. 그게 이름이 동경대전이에요. 또. 근데 그 동경대전을 유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인기라는 걸 일본인들이 한국에 왔었을 때 저는 이제 그때 실감했어요. 이걸 얘기하니까 동경대전을 알아요. 그들이. 일반인들이고 나이가 있는데도 다 알아요. 그 정도면 유저층이 탄탄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크레타를 입혀서 일본에서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크레타 플랫폼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크레타는 좀 가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만 이걸 하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겠죠. 뭔가 자기들 영역들을. 왜? 자기들도 먹거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진도 보시면 동경대전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니까 멋있어요. 레이지로 낚아잡혀요. 네. 그래서 아니 레이지로 낚아잡혀가 나타나면 다 이렇다니까 이 반응이 다 이래요. 저 사람이 뭘 한다고 하면 일본에서 우리만 늘 그냥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해. 이들은 그냥 저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네. 그 분위기가 지금 이렇다. 일본의 분위기가.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왜 가격이 떨어지냐 이러고 있죠. 답답하게. 그죠? 지금 여기에 참여자들이 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냥 게임계에서는 있잖아요. 알렉산더 하르투얀 하면 개발자들은 저 사람한테 나도 런칭을 좀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이제 크립토 제가 항상 우려를 하는 게 뭐냐면 어떤 회사의 대표나 회장들이 저를 과거에도 찾아오면 이런 거래소를 좀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런 코인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첫 질문이 왜 그걸 블록체인을 적용하려고 하느냐. 제가 정말 황당한 사례가 하나가 있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어떤 분이 한국에서 개발자인데 멀칭 재배를 하는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이렇게 고구마 같은 거 보면 이게 좀 높이 쌓잖아요. 붓돋아서. 그리고 거기에다 이렇게 비닐을 입힌단 말이에요. 쫙. 이 멀칭 재배가 환경오염에 굉장히 노출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비닐우가 썩는데 50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종이로 만든 거예요. 종이로 만들었는데 기간을 정한 거야. 1년 만에 썩도록, 2년 만에 썩도록 이걸 개발을 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 사람이 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럼 저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 코인. 그래서 막 강남에 찾아와가지고 저를 꼭 한번 보자 해서 그 컨셉을 보니까 다 좋은데 코인은 왜 만들었어요? 코인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 수익으로 운영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퍼블릭한 코인이에요? 아니면 목적형 펀드형 코인이에요? 목적형이잖아요, 이게. 그럼 몇 명한테 투자받고 끝내야지. 그들의 코인 생태계를 비닐하우스로 뭔 코인 생태계를 만들어주냐고요.
그 저한테 되게 혼나고 간 대표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하고 있는 건 모두 다 어때요? 대중성이 강하고 우리가 강제로 유저를 끌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무언가를 내놓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유저층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 아니냐? 맞아요. 근데 게임을 17년 해온 사람으로서 게임 유통을 제가 한 10년 정도를 해왔는데 그 해온 사람으로서 감각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참여자들을 볼 때 이 사람들 말고 또 와요. 또 와요. 지금 컨택하고 있는 분이 또 있어요. 그분이 또 들어오면 오카모토 요시키가 놀래요. 그분은 오카모토 요시키나 레이지로 나카자토가 여기 있다는 걸 보고 놀랬어요. 화면 보면. 네. 어디 갔어요? 화면이? 네. 그래서 어, 그분이 또 이야기를 시작한 지 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항상 어떻게 돼요? 계약서가 오가게 되고 결정이 났다라는 얘기가 또 이제 들리겠죠. 그러면 또 이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그분이 오게 되면. 예. 왜 그러냐면 이분들 눈부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분이 아니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엄청 눈이 부셔요. 아이콘은 부셔 이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오면 전 세계가 또 눈이 부십니다. 근데 이분보다 높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퀄리티가 이분하고 이분이 제일 높아요. 게임계에서. 근데 그분은 이 두 분이 여기 크레타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그냥 무조건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도 뒤져보면 다 나오고요. 어린애들은 다 알아요. 그게 우리의 대중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이 또 들어오고 또 컨택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크레타는 이렇게 해가는데 잘 안 해간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그 로커스하고 크레타를 설명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로커스 얘기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죠. 예. 이 얘기보다는 이쪽 얘기를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죠. 왜냐면 로커스는 마케팅이 안 돌아요. 크레타는 돌지. 그죠? 그래서 어, 크레타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결국엔 크레타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로커스가 없어도 크레타는 성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까놓고. 근데 로커스가 있으면 크레타는 시너지 효과가 생겨요. 시너지라는 건 그거거든요. 우표가 많이 팔리거나 그러면 편지 봉투도 많이 팔린다. 라는 개념인 거예요. 같이 묶어서 다니니까. 그래서 진행사항이 로커스가 가격이 오르고 크레타가 조금 낮아. 실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건 로커스 방에 보면은 로커스 방은 누군가가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불만이 있어. 그러니까 웨비나를 해달래. 크레타는 제가 맨날 해. 근데 제가 맨날 고민이야. 이분들하고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계속 얘기를 해야 하나. 질문도 보면 하나도 안 틀려요. 1년, 2년 동안 바뀌지가 않아, 질문이. 그래서 언제 오르냐. 뭐 이런 거. 네. 오면 뺑 주무시기만 하는데 언제 오르는지 얘기하면 뭐 할 거냐고. 우리 플랫폼의 거의 많은 것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로블록스는 16세 미만이더라. 제페토는 16세 딱 그 정도예요. 딱 그 정도. 16세 미만. 샌드박스 나이 먹은 사람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돈 벌리니까. 근데 재미가 없어. 그래서 떠나고 있어요. 갈라는 원래 그 훌륭한 미국의 게임사예요. 갈라가 독일사인가? 하여튼 외국의 게임사예요. 근데 거기에 붙여. 근데
우리 팀하고는 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돼.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주황색에 속한단 말이에요. 원론 유저. 그러면 이 지금 이걸 그린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린색은 지갑도 깔지 않은 유저. 이 층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좋으냐? 지갑을 깔았었던 사람이 내다 팔면 이들이 흡수를 해주는 층이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코인 가격은 어때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게 동경대전이 그렇게 될 거고, 포트리스가 그렇게 해줄 거고, 슈퍼클럽이 그렇게 해줄 거고, 우리 엔진이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될 거고, 킹덤 언더 파이어, 워 오브 히어로즈, 더 라이즈, 앤스리, 카르마 등등, 알렉산더 하르티안이 붙여줬던 카지노 등등. 그들이 다 어때요? 내 거를 소화해 줄 수 있다는. 그래서 이 컨텐츠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테디오는 이제 엔진을 얘기하는 거고 이걸 공개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멀티버스 공간을. 멀티버스가 이제 개념이 좀 잡히실랑가는 모르겠어요. 메타버스의 게임에 있었던 캐릭터를 가지고 들어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뛰어놀을 수 있는 공간. 여기서 낚시도 할 수 있고 농업도 할 수 있고 파밍도 할 수 있고 이자놀이도 할 수 있고 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죠. 메타버스는 게임 공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멀티버스 공간 어때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거래하고 보내주고 지갑간에 옮겨가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책정하고 등등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멀티버스 공간이라고 봅니다. IGP는 뭐냐면 외부에서 만든 외부인들이 만든 게임도 다 올릴 수가 있도록 플랫폼을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흥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얼굴 보니까 많이 흥분돼 있죠. 여기 때문에. 왜? 누구나 게임을 만들면 누구나 상품을 잘 만들면 백화점에 올리고 싶듯이 우리 크레타 플랫폼에 올리고 싶은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IGP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모두 다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 C2E는 창작하고 거래할 수 있고 창작을 하거든. T2E는 게임을 하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것. S2E는 그것을 공유하고 분산하고 그것을 커뮤니티에서 활용하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러면서도 디파이 기능인 스테이킹이나 또는 대출이나 또는 투자와 펀딩 기능이나 투자와 펀딩 기능이 어쩌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우리 홈페이지에 붙어요. 그래서 오카모토 요시키가 만드는 게임을 아마 트레일러를 공개하거나 하고 거기에 투자할 사람은 투자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크레타를 어때요? 투자에는 오카모토 요시키가 어떤 인물이에요? 어떤 게임도 다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거기에 투자를 하면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모든 영화 시장의 대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영화를 한 편 지금 만들겠대. 근데 운이 좋게 저더러 투자해도 된대. 그럼 이제 선택을 하겠죠.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도 있지만 얼마를 할 거냐 저 같은 경우 바로 그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제 영화를 제작을 하는데 2년 3년 걸렸어. 근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예를 들어 1억 불이야. 근데 1,000억 불을 벌겠대 그걸로. 그러면 1억 불 원금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배당을 줄 거 아니에요. 그때 내 몫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오카모토 요시키가 그 페이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카모토 요시키가 이것을 만드는데 이제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돈을 받을 거냐? 여기 금융사가 오카모토 요시키가 아니니까 펀딩을 받는 방법이 이제 여러모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겠지. 내가 거기에 참여시킬 캐릭터가 200개야. 이 200개만 한정 물량으로 팔을게.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200개를 한정 물량을 구매하면 끝나는 거예요. 투자가 끝나. 그러면 그 크레타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내게 되면 유저가 계속 늘게 되면 우리한테 배당을 주겠다.
근데 배당을 저 같은 경우 평생 줬으면 좋겠지. 죽을 때까지, 그죠? 우리 그냥 상속이 될 만큼 줬으면 좋겠지.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지는 아직 안 나왔어. 그것을 과거부터 고민을 많이 해왔었거든. 그 고민이 완성이 되고 페이지가 붙으면 이제 투자가 가능하겠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뭐 1000개를 투자했더니 100개를 더 주더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영역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도네이션 포 리워드예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참, 이 구성도 기획도 너무나 잘했지만, 이걸 맞춰서 거기에 알맞는 인물들이 다 하고 있고, 또 정말 내가 내 돈을 보내도, 어때, 실패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하게 살고자 해도, 그것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이들은 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너무 잘하는 사람. 어. 이들이, 우리 그 어드바이저들이라는 게 참 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끝으로 그만하겠습니다. 이들이 만들어 놓았던 과거 유저예요. 킹덤 시리즈의 300만에서 500만. 근데 솔직히 어떤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300만에서 500만 붙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거 하나만 봐요. 실제로 엑시 인피니티가 270만 가지고 저들이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270만 명 가지고. 근데 요거 한 시리즈만 가지고도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데 여기에 이게 뭐예요? 포트리스 4가 들어오면 포트리스 4의 과거 유저가 2,400만 명 2,400만 명이 다 와도 240만 명만 와도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엔진이 딱 들어오면 엔진에 3년 안에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3억 명 이상 그 엔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크레타를 가져야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핵심적인 아이템을 솔루션을 만드는데 크레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유 슈퍼클럽 참 너무 잘 만들었어요. 슈퍼클럽. 근데 슈퍼클럽이 어쩌면 가장 먼저 우리한테 오픈돼서 사용하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슈퍼클럽이 들어오면 이분이 만들었었던 인벤이라는 과거 그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니까 5억 2천만 뷰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땐 이분이 직접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많이 갈아타겠죠. 페이스북 메타에서 많이 갈아타죠. 인스타그램에서 갈아타죠. 밴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밴드 유저가 꽤 되겠죠. 그죠? 많이 쓰잖아요. 또 카카오 유저들도 상당히 잡아먹게 될 것이다. 그랬었을 때 우리한테는 좀 더 비전이 보이지 않겠나 싶고 어쩌면 이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냥 제비집 같아 제비집. 제비집 저놈은 다 먹이 잡으면 다 그리 가잖아요. 이 다 크레타로 다 오는 그런 어떤 그림인 거. 그래서 음, 제가 아까 그 그 뭐야 누구야 알벤 케인이 그 누구하고 같이 찍었잖아요. 15조 그 가지신 분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조용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밖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소식을 너무 많이 전해줘도 머리만 복잡하고 잠만 더 잘 오니까 안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알렉산더 하루티안 요즘 조용하죠. 조금 조용한 게 좋아요, 이분이. 왜냐면 러시아가 전쟁 중에 전부 다 징집 명령을 다 내렸어요. 그래서 가버리면 또 이제 그 총알 사이로 다녀야 되니까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조용히 있는 것도 좋겠다. 그 대신에 여기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그 기존의 이노바의 팀원들 부사장까지 30명이 다 와서 아르마니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워낙에 잘 하고 있고 곧 상품 하나가 올라올 것 같고.
이분은 우리가 만약에 이분이 만드는 것을 참여하게 된다면 이분은 벌써 제가 볼 때는 지린다 이렇게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요. 이분도 그 사카구치 에츠론에 많이 연결을 해주고 있는 이렇게 막 모든 환경이 크레타와 로코스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어느 곳 하나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그죠? 이제 나중에 저 강의를 할 때도 트위치 스트리머 같은 거 해서 아바타 만들어주면 그걸로 이제 강의를 대신하고 이렇게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너무 바쁘대. 이거 해랴 저거 해랴 이거 붙이랴 저거 하랴 너무 바쁘대. 예. 그래서 좀 더 해야 돼 강의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예. 그래서 이렇게 직접 오셔서 듣는 맛도 있고 또 지금 오늘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건 내일 태풍이 만약에 우리 육지를 다 쓸고 간다고 하면 어쩌면 내일 강의를 쉬어야 될 상황도 있다. 대신에 줌으로 전화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밤까지는 좀 한번 지켜볼 생각이고요. 비 피해 없도록 모두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